여러분, 평범한 25살 고졸 직장인이 1억을 모았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에이, 부모님이 금수저겠지. 코인이나 주식 단타로 운 좋게 대박난 거 아니야? 아니면 투잡, 쓰리잡 뛰면서 잠 한숨 안 자고 모았나? 아마 이런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02년생 재테크 이야기 써너비입니다. 억으로 절대 아니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오직 제 힘으로 금융자산 1억을 모으기까지 제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강력한 마인드셋과 꿀팁들을 가감없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투자의 진짜 시작은 21살 군대 상병 때였습니다. 남들처럼 야간 경계근무 서고 낮에는 제초 작업하다가 문득 제 미래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고졸이라는 타이틀로 사회에 나가서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할 텐데 머지않아 차도 사야 하고 연애도 하고 나중엔 결혼도 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하는데 과연 내 작고 귀여운 월급만으로 이 거대한 퀘스트들을 다 깰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나도 당장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야겠다 라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고 자산을 굴려나가는지 그 첫 번째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가 흔히 엑셀이나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런 행복회로 많이 돌리실 겁니다. 내가 취업해서 세후 300만원씩 딱 받으면 1년에 3,600만원이네. 3년 딱 눈 감고 빡세게 모으면 1억 800만원. 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네, 이론상으론 완벽합니다. 이대로만 되면 웬만한 인생 이벤트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저 계획이 성공하려면 아주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바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숨만 쉬면서 식물처럼 일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밥, 반찬 다 얻어먹고 통신비랑 출퇴근 교통비까지 전액 지원받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간과하는 무서운 여러분이 3년 동안 피땀 흘려 1억을 모으는 동안 집값은 그대로 있을까요? 국밥 가격은 그대로 8,000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물건의 가격은 오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1억이지만 3년 뒤의 1억은 지금의 1억보다 파워가 약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순히 은행에 차곡차곡 모으는 저축만으로는 부자는커녕 현상 유지도 벅찬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짠테크를 하고 커피값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저축에는 명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살아 숨쉬고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써야 하는 시스템에 살고 있으니까요. 바로 식, 주 때문입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옷입니다. 돈을 벌려면 직장에 가야죠. 근데 나체로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화이트 칼라라면 깔끔한 정장이나 셔츠, 슬랙스가 필요하고 블루 칼라면 그 환경에 맞는 튼튼한 작업복과 안전화가 필수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계절 바뀔 때마다 옷장 열어보면 이상하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마법 다들 겪어보셨죠? 패딩도 사야 하고 경조사라도 생기면 제대로 된 정장도 하나 입어야 합니다. 게임으로 치면 돈을 벌려고 사냥을 나가기 위해 상점에서 내구성 떨어지는 무기랑 방어구를 계속 돈 주고 수리하고 새로 사는 거랑 똑같아요. 두 번째 밥입니다. 우리는 콘센트 꽂으면 돌아가는 로봇이 아닙니다. 아침 든든히 먹고 출근해도 11시 30분만 되면 배꼽 시계가 미친 듯이 울립니다. 요즘 점심값 10,000원으로 해결하기도 벅차죠. 게다가 일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커피 수혈은 무조건 해줘야 살 것 같고 야근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밥해 먹을 힘도 없어서 배달앱을 켭니다. 스트레스 비용, 소확행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이 식비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내일 웃으며 다시 일하기 위해 절대 영원으로 만들 수 없는 지출입니다. 세 번째, 집입니다. 제일 뼈아프고 제일 큰 돈이 나가는 곳이죠.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따뜻한 물로 씻고
푹 자고 내일을 위해 재충전할 나만의 안식처,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에 머무는 대가는 꽤 가혹합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 혹은 전세대출 이자, 거기에 관리비, 여름엔 에어컨 전기세, 겨울엔 보일러 가스비까지.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핸드폰 요금, 교통비, 보험료까지 빼고 나면 통장에 늠름하게 찍혔던 300만 원은 퍼가요 소리와 함께 눈 녹듯 사라집니다.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을 멍하니 쳐다보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짜도 짜도 소금밖에 안 나오는 짠테크. 이대로 10년, 20년 일만 하다간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친 것 같은 발상의 전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아끼고 저축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하지만 내 수입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이죠.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죠. Money never sleeps. 돈은 잠들지 않는다. 내가 자고 있는 시간, 주말에 쉬는 시간, 심지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에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돈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며 또 다른 돈을 복리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몸을 갈아 넣는 근로소득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에 제대로 참가해 보겠다고요. 그게 바로 투자였습니다. 당장 1,000만 원, 1억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낀 배달 음식값 2만 원, 3만 원으로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를 한 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주식을 사는 순간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애플이 아이폰을 팔고 구글이 유튜브 광고 수익을 내서 저에게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을 또 줍니다. 즉, 나를 대신해서 일해줄 돈 친구들을 고용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근로소득으로 종잣돈을 모으면서 동시에 투자를 병행했습니다. 저축으로 씨앗을 모으고 투자로 그 씨앗에 물을 주고 비료를 줘서 나무로 키워낸 거죠. 그 복리의 가속도 때문에 3년 만에 1억을 모을 수 있었고 지금은 2억이라는 다음 목표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직접 부딪혀보고 깨달았습니다. 저축은 미덕이지만 투자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생존 필수품이란 걸 말이죠. 자, 오늘은 제가 1억을 모으기 위해 가장 먼저 깨부수었던 고정관념, 투자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투자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덜컥 1억이 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인드를 세팅했다면 이제 진짜 실행해야 될 때이거든요. 사실 제가 고졸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1억을 달성하는 데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3가지 강력한 무기가 더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생리를 뼛속까지 깨치게 해준 돈 공부, 책 읽는 법, 의지력이 약한 나를 억지로라도 돈 모으게 만드는 환경 세팅법, 그리고 방향을 잃었을 때 나를 이끌어준 인생 멘토 찾는 법까지. 이 알짜배기 꿀팁들을 오늘 다 풀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2편, 3편, 4편에 나눠서 아주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함께 싹 다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조금이라도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이 재테크를 하면서 겪는 가장 큰 고민이나 반대로 나만의 돈 모으는 꿀팁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답변 달면서 소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02년생 재테크 이야기 선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쉬지 않고 일하는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